제가 발표한 논문은 이번에 ECCB 2024 오랄로 채택된 LGM Large Multi-View Gaussian Model for High Resolution 3D Content Creation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가우시안 기반으로 3D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적용을 한 비교적 초창기 논문이고, 물론 처음에 나왔을 시점을 대비해서 지금 논문을 리뷰를 하는 게 꽤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요새 이제 3D 제너레이션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퀄리티도 처음 나왔던 드림 퓨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첫 논문으로 제로샷으로 이제 3D 제너레이션을 했던 논문이 드림 퓨전이고, 드림 퓨전은 스코어 디스틸레이션 샘플링 SDS를 통해서 이제 2D 이미지를 많이 학습시킨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이제 렌더드 이미지의 그 얼마나 합리적인지 플라우시빌리티를 이제 측정을 함으로써 그걸 로스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로샷 이제 3D 제너레이션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SDS를 사용할 때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 그러면 혹시 그 슬라이드 넘어가고 있나요? 어, 네, 잠시만요. 네. 이게 항상 제 컴퓨터가 이상한지, 네, 지금은 잘 보이실까요? 네, 네, 다시 모티베이션 설명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아까 이러한 3D 모델 그 제너레이션 하는 게 많이 등장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드림 퓨전이 그래서 SDS를 활용해서 이제 렌더드 이미지의 플라우지빌리티를 측정함으로써 이걸 로스로 활용해서 3D 컨텐츠 제너레이션을 제로샷으로 가능하게 한 첫 논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런 SDS의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역시나 이런 아무래도 이미지 데이터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3D 데이터에 비해서 그런 대량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디퓨전 모델을 그걸 그대로 3D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 근데 여기에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로스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조금 컴퓨테이셔널 헤비하다 보니까 이제 런타임이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요새 논문에서 약간 해결이 됐지만, 원래 SDS는 이제 CFG 한마디로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엄청 높아야지만 좀 컨버지가 되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런 모드 콜apse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생성된 3D 모델의 다이버시티가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그 비교적 최근에 논문이 나온 게 이제 LRM이라고 해서, LRM은 트라이플레인을 이용해서 이 다이노 피처, 이미지 피처와 함께 이제 추가로 트라이플레인을 학습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널프를 만들고, 널프 기반으로 이제 볼루멘터리 렌더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얻은 후 3D 메쉬까지 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런 LRM의 장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DS를 사용하면 굉장히 느린데, 이런 LRM은 바로 네트워크 기반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 보니까 이제 런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10초 정도면은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놨었는데,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제 GPU 환경이 달려서 그런지 한 18초 정도면은 하나의 에셋을 생성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런 지금 퀄리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디테일한 텍스처나 그런 복잡한 지오메트리의 형상까지는 달성하기 조금 어려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LGM 논문에서의 해결하려고 하는 점은 이제 퓨샷 한마디로 이미지가 적거나 텍스트만으로 3D를 만들려고 할 때 이제 트라이플레인 베이스인 그런 LRM이나 아니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던 그런 논문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디피니션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인풋은 이제 텍스트나 싱글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이에 따른 합당한 3D 메시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메소드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이제 왼쪽 부분부터 시작이 되고 왼쪽에 텍스트와 이미지가 인풋으로 주어지면 이미지 드림, MV 드림 이거를 이제 사용해서 4개의 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의 뷰를 만들 걸 가지고 이제 LGM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가우시안 형태의 이제 3D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메쉬로 추출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수반이 되어서 이제 최종 메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컴포넌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파이프라인에 있었던 왼쪽의 MV 드림과 이미지 드림은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하고 LGM만 이 논문에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MV 드림인데 MV 드림은 아이클리어 2024 아까 말씀드렸던 LRM도 아이클리어 2024년에 이제 게재가 됐는데 똑같은 이제 베뉴에 억셉된 논문이고요. 그리고 MV 드림은 한마디로 텍스트 프롬프트로부터 이제 멀티뷰 이미지를 컨시스턴트하게 생성할 수 있는 멀티뷰 디퓨전 모델이라고 짧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원래 하는 거는 크로스 어텐션 그 레이어 쪽에서 그 멀티뷰 레이턴트를 컨캣을 해서 어텐션을 조금 멀티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조금 컨시스턴트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름이 비슷하고 이제 피규어도 비슷한 걸로 보아 이제 조금 유추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지 드림이라고 비슷하게 똑같이 바이트 댄스에서 같은 연구진이 얼마 시간이 차이가 안 나게 발표한 논문이 이미지 드림인데요. 이미지 드림은 전에 이제 엠브리 드림이 텍스트 프롬프트로부터 멀티뷰를 생성하는 거였다면 이미지 드림은 이미지 프롬프트 한마디로 이미지 싱글 이미지를 가지고 컨시스턴트한 멀티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멀티뷰 디퓨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드림, MV 드림이라는 프리트레인드 멀티뷰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텍스트나 이미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정확하게 4개의 뷰, 프론트, 백, 이제 레프트, 라이트 뷰만 생성하는 것을 일단은 이 파이프라인에서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멀티뷰 제너레이션, 4개의 뷰를 제너레이션 하기까지의 시간은 약 4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유넷 베이스로 3D 가우시안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단계인데 이 모델은 앞서 생성된 그 4개 뷰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우시안을 이제 프레딕트 하게 되는 그런 모델 유넷 아키텍처를 학습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제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에는 이제 멀티뷰 이미지에서 가우시안을 예측하고 이제 융합하는 비대칭 유넷, 어시메트릭 유넷이 있는데요. 이제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에 있는데 아키텍처 디테일까지는 이제 너무 줄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개의 이미지와 이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해당 카메라 포즈를 입력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
LRM에서도 이제 레이 임베딩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전에 이제 cat3d 발표해 주셨을 때도 이제 이런 레이 임베딩을 사용했는데 이게 처음에 나온 게 아마 LRM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플루커 레이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카메라 포즈를 이렇게 이제 레이턴트 형태로 임베딩을 이제 조밀하게 인코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GB 값과 레이에 대한 임베딩 값이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한 입력으로 이제 9 채널 피처 맵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레지듀얼 유넷의 이제 구성에 따라 레지듀얼 레이어랑 셀프 어텐션 레이어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자들이 한 점은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피처맵 해상도가 다음 샘플링 되는 더 깊은 레이어에만 셀프 어텐션을 이렇게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뷰에 걸쳐서 정보를 조금 프로파게이트 하기 위해서 이전의 멀티뷰 디퓨전 모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 드림이나 MV 드림과 유사하게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기 전에 4개 이제 지금 뷰가 4개다 보니까 이미지 피처도 4개가 나올 텐데 이 4개의 이미지 피처를 평평하게 이제 펴서 이제 플래튼 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컨캣을 해서 연결한 걸 이제 학습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 출력의 피처 맵은 각 픽셀에 이렇게 해당이 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스플래터 이미지라는 논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3D 가우시안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스플래터 이미지와 다른 점은 이제 유닛이 입력에 비해서 더 작은 출력 해상도로도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서 더 높은 해상도의 입력 이미지를 조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출력 가우시안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에 대해서 마지막에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원래 3DGS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퍼런셔블 렌더링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멀티뷰가 조금 얼라인된 가우시안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넷을 LGM이라고 하는 유넷을 조금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일단은 3D 데이터 중 가장 많은 지금 양을 보유하고 있는 옵자버스를 사용을 했고 옵자버스가 3D 모델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특정 뷰에서 렌더드 해서 멀티뷰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단에서는 이제 합성된 멀티뷰 이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V 드림으로 이제 텍스트 투 멀티뷰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미지 드림으로 싱글 이미지 투 멀티뷰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인퍼런스 단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옵저버스 데이터셋은 아무래도 리얼월드 디스트리뷰션에 가깝다 보니까 정말로 그 픽스드 카메라 뷰에 대해서 렌더링을 했다면 그 리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MV 드림이랑 이미지 드림은 생성된 이제 멀티뷰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리얼 디스트리뷰션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메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 저자들이 고안한 방법이 이제 크게 2가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 하나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 중 그리드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오비탈 카메라 지터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디스토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너레이트 된 멀티뷰 이미지는 이제 컨시스턴트하지 않은 그런 멀티뷰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인풋으로 넣을 때 앞뷰 한마디로 프론트 뷰를 넣다 보니까 나머지 세 뷰에 대해서 이제 랜덤하게 디스토션을 줘서 랜덤 그리드를 상에서 디스토션을 주는 기법을 학습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드 왜곡을 사용해서 불일치, 그러니까 인컨시스턴트한 점을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면 이제 뷰인 첫 번째 입력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입력뷰는 이렇게 랜덤 그리드로 왜곡이 되고, 이제 이러한 인간되지 않은 멀티뷰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모델이 조금 더 로버스트해지는 경향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가 합성된 멀티뷰 이미지가 주어진 카메라 포즈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합성됐다 보니까 정확한 뭐 0, 1, 2, 3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렸던 MV 드림이나 이미지 드림도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LRM을 조금 따라서 이제 각 학습 단계에서 카메라 포즈를 노멀라이즈 해서 첫 번째 뷰의 카메라 포즈는 고정되도록 일단은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학습 중에 이제 마지막 세 개, 다른 뷰 세 개의 입력 뷰에 대해서 카메라 지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모델이 부정확한 카메라 포즈와 레이 임베딩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도록 이제 씬 중심으로 카메라를 돌면서 카메라 포즈를 랜덤으로 회전시키는 기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제 좀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로스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퍼런셜 렌더러 3DGS에서 이제 처음 나왔던 디퍼런셜 렌더러를 통해서 이제 RGB 이미지와 알파 이미지를 이제 획득을 하고 총 8개의 총 8개의 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또 LRM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제 MSE 로스와 이제 VGG 베이스드 LPIPS 로스, 이미지 간 유사도를 측정하는 LPIPS 로스를 사용해서 일단 RGB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MSE와 LPIPS 로스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더해지게 되는 그런 RGB 로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쉐입에 대해서 조금 더 수렴 속도가 빠르도록 알파 이미지에 대해서 MSE 로스만 적용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빠른 수렴 속도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가우시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텍스처드 가우시안을 얻은 걸 이제 아무래도 메쉬가 조금 더 활용처가 높다 보니까 메쉬로 추출을 해야 되는데, 가우시안을 바로 메쉬로 바꾸는 게 전에 제가 많이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논문에 설명드렸듯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자가 풀어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부분은 뭔가 저자들의 컨트리뷰션은 아니고 그냥 3DGS에서 널프로 이제 컨버팅 하는 걸 이제 시그래프 2022년에 게재된 인스턴트 NGP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널프 레프레젠테이션에서 텍스처드 메쉬로 가는 건 이제 ICCB 2023에 게재된 널프 투 메쉬라는 논문의 기법을 사용을 해서 메쉬 추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에서 널프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가는 거는 인스턴트 NGP를 통해서 15초 정도 소요가 되고, 이런 널프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최종 텍스처드 이미지 3D 메쉬를 추출하기까지는 약 총 5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멀티뷰 컨시스턴트한 가우시안 베이스드에서 메쉬를 추출한 그런 걸 형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실험 섹션에서는 일단은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딩으로 사용한 게 이제 옵저버스가 아무래도 너무 큰 데이터다 보니까 이런 오브젝트 센트릭한 데이터를 조금 골라낼 필요가 있어서 이제 80K, 8만 개의 서브셋을 이제 특정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서 그걸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510by 512 렌더드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100개의 카메라 뷰를 이제 샘플링을 해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가우시안의 그 개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메쉬를 추출할 때나 아니면 학습할 때 꽤 중요한 요소일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유넷에서 설명드렸던 가우시안 피처 맵을 128 by 128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LGM에서 사용하고 있는 뷰가 총 4개의 뷰다 보니까 이거를 곱해주면은 총 65,536개의 가우시안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고, 이 가우시안이 이제 메쉬로 컨버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시간은 이제 32개의 A백을 사용해서 4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일반적인 연구실이나 그런 곳에서 할 스케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강점은 이제 가우시안 제너레이션까지의 이제 시간 소요는 5초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맥시 익스트랙션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이제 1분 정도 걸리게 되는, 총 그래서 1분 내외로 메쉬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제 물론 A백을 사용하긴 했지만 10GB의 GPU VRAM만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퀀티테이티브 리절트는 아무래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적다 보니까 유저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총 이제 이미지 30개를 가지고 30개를 모델을 생성을 해서 이제 유저에게 30개의 샘플을 이제 랜덤한 오더로 섞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드림 가우시안, 트리플라잉 가우시안 이렇게 2개가 있어서 총 3개의 샘플을 유저에게 30세트를 보여주게 된 거고, 그래서 이걸 20명의 유저에게 보여줬다 보니까 총 600개의 밸리드한 이제 유저 스터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LGM이 가장 이제 높은 이미지 컨시스턴트한 그런 걸 보여줬고, 그리고 퀄리티 측면에서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퀄리테이티브 리절트는 이미지 투 3D는 일단 베이스라인으로 계속 언급드렸던 LRM을 일단은 진행을 했고, LRM도 그 정면 뷰에 대해서는 굉장히 3D 모델도 많이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다른 뷰에 대해서 약간 이제 LGM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유저 스터디에 사용되었던 트라이플레인 가우시안이랑 드림 가우시안 또한 이제 조금 더 가우시안 베이스다 보니까 이게 퀄리티가 떨어졌는데, LGM은 가우시안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론트 뷰 이런 걸 정확하게 따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사이드 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이미지 투 3D 결과였고, 텍스트 투 3D 결과에서는 네, 베이스라인의 쉐이비랑 드림 가우시안을 사용을 했는데요. 드림 가우시안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컬러가 지털드 된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고, 쉐이비도 아무래도 비교적 지금 기준으로는 오래된 논문이다 보니까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LGM은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진행한 것들이 일단은 뷰 개수가 4개로 아까 계속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를 했을 때와 2개를 했을 때도 이제 진행을 한 거를 잠깐 서술했는데 피규어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뷰, 프론트 뷰만 진행을 했을 때 당연하게도 이제 뒤쪽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제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그 그리드 디스토션 부분과 그 오비트 카메라 지터드 부분, 그 부분을 하고와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아무래도 도메인 갭을 메울 수 없다 보니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그멘테이션이 있을 때는 이제 형상을 잘 유지하는 반면, 오그멘테이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사람 얼굴이 찌그러지는 등 굉장히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 레졸루션 또한 이제 최종 아웃풋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한 요소일 텐데, 그래서 지금 LGM에서는 512 by 512 레졸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른 레졸루션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퀄리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적절한 그 트레이닝 하기에 적합한 레졸루션으로 512를 선택한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이제 로우 레졸루션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발표 준비한 거고, 질문 있으시면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